그리고 비율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대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지금 34%인 경우에 게이지가 요만큼만 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바 형태뿐만 아니라 원형으로도 비율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다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부수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본 속성에 대해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성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 잘 하시고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는 오늘 배우게 될 속성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은 수식에서 특정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 그것을 보여주는 표이고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진 않을 거고요. 이걸 다 암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잘 정리해 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잘 찾아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속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속성들의 기능들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속성을 추가를 좀 해줄 건데요. 날짜, 3, 생각스, 전화번호, 이메일, URL. 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속성들을 지금 추가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제목 속성은 삭제되거나 숨겨질 수 없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이름 속성을 눌렀을 때 여기에 나오는 메뉴 중에 삭제라는 버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숨기기라는 버튼도 존재하지 않네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날짜 속성을 보면 이렇게 숨기기라던가 속성 삭제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속성들도 마찬가지로 숨기기, 삭제, 그리고 복제 버튼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름 속성은 숨기기나 복제, 삭제와 같은 버튼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의 페이지에는 반드시 하나의 이름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이름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이름이 안 보여지거나 삭제되어서도 안 되고요. 이름은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숨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속성을 누르고 숨기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속성들을 저희가 방금 생성했던 속성들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을 때 속성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속성이 삭제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점 3개 버튼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속성 표시 또는 숨기기라는 안내 글이 뜨는데요. 여기 버튼을 눌러서 이 눈동자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숨겼던 속성들을 다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빠르게 컨트롤 하려면 이 모두 숨기기 버튼과 모두 표시하기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모든 속성을 숨길 수도 있고요. 빠르게 모든 속성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름은 눈동자 아이콘이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콘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눌러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듯 이름 속성은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기능을 여기 데이터베이스 설정 버튼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속성 표시 여부를 클릭해 주시면은 아까와 똑같은 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속성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속성을 눌러주시고 여기 속성 삭제를 눌러주시면은 해당 속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속성 표시 여부가 아니라 내려와서 속성 편집을 눌러주시고 해당 속성을 눌러주시면 여기 속성 삭제 버튼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통해서 속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중요한 속성을 삭제해서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삭제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필요해서 이 속성을 복원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속성을 복원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여기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 속성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휴지통 모양 아이콘 삭제한 속성을 눌러주시면 삭제한 속성을 다시 찾을 수 있고요. 여기 휴지통을 누르면 이제 완전히 삭제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이 속성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했더니 삭제됐던 날짜 속성이 다시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속성을 숨기고 삭제하고 복원시키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속성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속성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속성은 날짜 속성입니다. 날짜 속성을 입력할 때 기본적으로는 날짜만 입력이 돼요.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을 포함시켜 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시고 시간 포함을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의 형식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12시간 표기 형식으로 오전, 오후가 나눠져서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기 싫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날짜 속성을 눌러주시고요. 속성 편집을 들어가서 시간 형식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9시에서 21시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길이도 오후 9시보다는 21시로 변경된 게 조금 더 짧아 보이죠?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계속해서 속성이 많아지게 되면 한 번에 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데이터를 임팩트 있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년, 월, 일이 한글로 표기되는 것도 공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날짜의 시간 형식뿐만 아니라 날짜 형식도 전체 날짜가 아닌 연, 월, 일로 표기를 많이 해줘요. 자, 이렇게 바꿨더니 아까 연, 월, 일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슬래시로 변경이 됐죠. 전과 비교해서 보면 조금 짧아진 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리고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단일 시간만 설정이 됐는데 여기서 종료일을 포함시켜 주면은 끝나는 시간도 정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바꿔주면은 화살표가 나타나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날짜를 바꿔주면은 며칠 몇 시부터 며칠 몇 시까지 이렇게 일정을 기간으로 또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알림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속성 편집에 오셔서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이벤트에 언제 전에 알림을 줄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림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날짜가 아니라 특정 날짜만 알림을 주고 싶을 때는 여기 리마인더를 통해서 알림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날짜들에 일정하게 알림을 주고 싶다. 그럼 속성 전체에다가 알림을 주시면 되고요. 속성 전체에다가 알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특정한 일정에만 알림을 주고 싶어. 지금 보시면 세 가지 일정 중에 첫 번째에만 알림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알림, 리마인더를 제거하고요. 이번에는 속성 전체에다가 알림을 한번 걸어 볼게요. 하루 전에 알림을 줘 라고 하면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생성되는 모든 페이지들은 일괄적으로 하루 전날 알림이 발송이 되게 될 거예요. 필요에 맞게 알림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알아볼 속성은 사람 속성입니다. 사람 속성은 워크스페이스 멤버나 게스트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특별한 속성입니다. 한 명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 명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미리 그룹을 설정해 놨다면 그룹을 선택함으로써 여러 명을 한 번에 지정할 수도 있어요. 사람 속성을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효과는 사람을 지정함으로써 담당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 지정된 멤버에게 또는 지정된 게스트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협업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에 알아볼 속성은 체크박스 속성입니다. 체크박스 속성은 아마 모든 속성들 중에 가장 단순한 속성인 것 같아요.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면 참, 체크가 되지 않으면 거짓, 이렇게 두 가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필터링을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비슷한 속성으로는 상태 속성이 있는데요. 상태 속성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과정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체크박스 속성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분법적으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게 두 속성 중에서 잘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알아볼 속성은 숫자 속성입니다. 숫자 속성에는 다양한 숫자들을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수도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수도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음수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 오른쪽에 텍스트 속성도 만들어 놨는데요. 텍스트 속성과 숫자 속성을 잠깐 비교 한번 하고 가볼게요. 이렇게 숫자를 복사해서 텍스트에 입력을 해줬을 때 똑같은 값이 텍스트에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봤을 때는 숫자 속성과 텍스트 속성이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맨 처음 눈에 보이는 거는 숫자 속성 같은 경우에는 입력된 값들이 오른쪽으로 정렬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부터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숫자 속성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숫자 속성을 누르고 아래로 내려오면 계산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 보면 수, 비율, 아래에 추가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합계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합계를 누르면 이 값들의 전체 합을 데이터베이스 아래에 표기를 해줘요. 하지만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계산으로 가더라도 수, 비율 아래에 추가 항목이라고 하는 새로운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텍스트는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처리는 그저 데이터의 개수를 세는 일 뿐입니다. 그리고 숫자 속성만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으로는 숫자의 형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숫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저는 한국 원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렇게 바꿨더니 앞에 원화가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돈으로 바꿔주면, 이번에는 미국 달러로 바꿔주면, 네, 앞에 US 달러가 추가로 표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2.00 이렇게 표기가 됐잖아요. 이러한 소수점 같은 경우도 컨트롤 해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소수점 이하 자리가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설정은 두 자리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거를 0으로 바꿔주면은 소수점이 사라지고 12만 표기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소수점을 늘려주면 자, 1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12.0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형식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는 비율로도 표기할 수 있는데요. 비율로 바꾸게 될 경우에 아까 전에 소수점이었던 숫자가 34%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위해서 형식을 그냥 숫자로 바꿔볼게요. 그냥 숫자로 바꿨을 때 0.34였습니다. 지금 0.34인데 소수점을 한 자리로 바꿔놔서 4까지 안 보이네요. 소수점 자리를 다시 기본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 값은 0.34였어요. 그런데 이 숫자의 형식을 숫자가 아니라 비율로 바꿔줬을 때 34%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율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대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지금 34%인 경우에 게이지가 요만큼만 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바 형태뿐만 아니라 원형으로도 비율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URL, 이메일, 전화번호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을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속성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공통점은 세 개 다 모두 외부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URL 같은 경우는 입력된 URL을 클릭하면 해당 웹사이트로 연결시켜 줄 거고요. 이메일을 클릭하게 되면 기본 이메일 앱으로 연결을 시켜 줄 거고요. 전화번호를 클릭하면 만약에 전화가 가능한 디바이스를 사용 중이라면 전화를 연결시켜 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일과 미디어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과 미디어 속성은 이미지, 동영상, 문서 등 다양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속성에 여러 파일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파일과 미디어를 눌러주시고요. 업로드해서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이미지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업로드 즉시 미리 보기가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작아져 있는 것을 다시 클릭하면 크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속성에 계속해서 파일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옆에 URL 속성도 같이 놔뒀는데요. URL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주소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파일과 미디어에서 URL을 업로드할 경우에 여기 링크 임베드를 눌러주시고 URL을 붙여넣기를 할 경우에 여기서도 링크를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파일과 미디어를 통해서 링크를 더 많이 첨부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이렇게 아무 설정을 하지 않으면 기본 주소가 눈에 나타나게 되지만 여기 점 3개를 눌러주시면 이름을 바꿈으로써 노션 웹사이트 이렇게 적어 놓으면 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링크의 이름을 바꿔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링크가 이렇게 영어로 길게 나열될 경우에 이 홈페이지가 이 웹사이트가 어딘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파일과 미디어의 링크 임베드를 통해서 링크를 첨부하고 그 첨부된 링크에 네이밍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파일과 미디어를 통해서 링크를 첨부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 플랜을 사용할 경우에 한 번 업로드할 때 5MB가 넘어가면 안 되고요.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용량 제한 없이 파일과 미디어 속성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8가지 속성을 빠르게 속성으로 배워봤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저희가 기본 속성만 2개의 강의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강의와 이번 강의를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강의에서 배웠던 선택 속성, 다중 선택 속성, 상태 속성 이런 속성들은 기본적으로 분류와 구분하는 것이 목적인 속성들입니다. 즉,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이 목적인 속성들인 거죠. 그에 비해 오늘 배웠던 속성들, 날짜, 이메일, 연락처, 파일 이런 속성들은 실질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목적인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신다면 2개의 강의를 공부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시간과 관련된 속성도 배웠고요.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숫자 관련된 속성, 자료와 관련된 속성들도 같이 배웠습니다. 네, 이제 기본 속성들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들을 통해서 관계형이나 롤업이나 수식, 버튼과 같은 고급 기능 속성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다였습니다.